분당에서 45% 하락한 단지는 한솔 5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매매가부터 좀 이상합니다. 5억 7천부터 12억 5천, 엄청나게 큰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한솔 5단지 주공 19평에서 45.1% 하락이 되었습니다. 최고가는 10억 3,800만 원이고 10월 달에 거래된 최저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물론 층이 저층이긴 합니다만 10억에서 5억까지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9평이 10억을 하다가 5억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19평이 10억이나 갔던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이 단지 한번 살펴봤는데 한솔 5단지 주공 아파트는 1156세대이고 94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낮아야 되는데 용적률이 170%로 200%에 미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까지 간다 그러면 130%를 더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그래서 19평이 10억이나 갔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고,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 이런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21년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분당은 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분당은 여기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그다음 재건축 기대감 실종, 재건축 기대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돼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남쪽에 있는 분당에서 하락폭이 큰 7개 단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하락률이 높은 7개 단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12월 실거래가 기준이고요. 500세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1000세대로 하니까 조금 범위가 작아지더라고요. 800세대, 700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분당에 꽤 있어서 500세대 이상으로 했고요. 32에서 39평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락률 높은 7개 단지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분당은 이렇게 서울의 약간 남동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1991년 입주를 시작해서 총 9만 세대가 되는 엄청 큰 도시이고, 아파트만 8만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강남까지 가깝기 때문에 강남 출퇴근도 편하고, 분당 안에 있는 판교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판교까지는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강남까지도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걸 이용하면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괜찮아서 일자리와 교통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서 하락을 크게 보이는 아파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7위는 무지개 1단지 대림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 교통으로는 수인분당선을 그래도 도보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인 동천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되는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778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5년이니까요. 한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9%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면 32평에서 10억 4,500까지 나왔던 걸 보입니다. 21년 7월에 10억 4,500을 나왔고요. 11월 달에 7억 7천으로 떨어져서 26%나 하락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3억 정도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32평에 최근 이런 매물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최근 매물들은 8억 5천이 최저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7천이 최저 거래인데 이것보다는 한 1억 정도 높게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매매 가격은 2019년도 말부터 급격히 상승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유지를 하다가 급격히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보뜰 2단지 이지더원 아파트입니다. 보뜰 2단지는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요. 여기 있는 판교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교역에서 완전 가까운 동네는 아니지만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동네고, 신분당선인 판교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721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9년이니까 15년 차가 다가오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용적률은 136%로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차 아파트는 재건축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 살펴보면 32평만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가 16억에 나왔습니다. 16억이 21년 8월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직거래로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거래는 가족이나 이런 특수관계의 거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는 11억 8천으로 한 5억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고, 직거래로 따지면 6억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로 따지면 38%나 감소를 한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래로 따지면 27%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곳들 이 단지는 판교역하고 가까이 있는 단지라서 그런지 10억 정도의 거래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호가를 살펴보면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거래로 따지면 10억이고 최저가로 보면 11억 후반인데 매물가는 13억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1억 이상은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가는 2020년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가 정체 기간이 굉장히 짧고 21년도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위는 공동으로 지정을 해봤고요. 이메 삼성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 삼성은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 땅선인 이메역하고 야탐역의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판교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1162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4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로 재건축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196%입니다. 37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15억 3천까지 나왔습니다. 21년 9월에 15억 3천이 나왔고 22년 10월에는 11억까지 떨어져서 28%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7평이기 때문에 최저 거래가는 11억이지만 37평 기준으로 14억 7천만 원이 호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최저가보다는 3억 7천이나 호가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7평이니까 거래 건수가 많진 않은 걸 보이고,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5위 두 번째는 임해총구 아파트입니다. 이 청구 아파트는 임해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이고 710세대가 되는 아파트이고 92년도에 입주를 해서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기한이 지난 걸 볼 수가 있고 용적률도 174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32평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고가는 16억 3천이고 21년도 9월에 발생한 거래이고요. 22년도 7월에 11억 7천이 발생했기 때문에 28.2%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7월부터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32평, 33평 기준으로 16억 5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가 11억 7천인데 요 두 개 갭을 보면 5억 가까이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년 중반부터 쭉 올랐다가 22년 초반부터 하락을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호가는 아직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재건축을 바라보고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산운마을 13단지 휴먼시아 대시양 아파트이고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판교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판교 IC랑 근접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먼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1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이기 때문에 지금 12에서 13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209%로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32평에서 15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10억 7천에 최근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는 21년 8월에 나왔고 이 거래는 22년 10월에 거의 1년 2개월 만에 5억 가까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평 호가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10억 5천, 10억 7천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가 10억 7천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가와 같은 금액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 최저가가 10월달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대로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꾸준히 올랐다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22년도 초부터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위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506세대라서 딱 500세대가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입주는 21년 10월이기 때문에 1년 조금 지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층수는 27층, 34층 이렇게 높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용적률도 그에 맞게 500%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34평의 최고가는 16억 5천이고요. 최저가는 11억 원입니다. 이 11억 원도 22년 3월 달에 발생한 거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2월에 16억 5천에서 3개월 만에 5억 정도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은 3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는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 거래가 한 건 있고, 나머지는 여기 밑에서 비슷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11억에서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무지개 5단지 청구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 지하철은 오리역을 이용하던가 조금 멀리 있는 신분당선도 이용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세대수는 932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5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이고, 용적률은 206%입니다. 이 아파트 33평 최고가는 12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최근 거래가는 2022년 10월에 7억 9,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로는 7억 8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거래로는 36%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로는 37%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평 최근의 호가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8억 1천에서 8억 5천이 최저가로 시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7억 8천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는 한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9년도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20년도 초에 엄청 급격한 상승을 하고 21년 후반부터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역시 무지개 2단지 LG 아파트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이고 2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총 888세대인 아파트이고, 이것도 역시 95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가 되고, 용적률은 210%입니다. 이 아파트는 38평에서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21년 6월에 13억 4,500만 원인데 22년 11월에 8억 2천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39%나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38평 호가를 살펴봤는데 12억 5천입니다. 앞에 나온 최저가는 8억 2천인데 12억 5천이 호가로 있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조금 오르다가 20년도 초부터 급격히 오르고 22년도 초부터 급격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로는 7개, 총 8개 아파트 알아봤는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임해, 봇들, 산운마을 요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지도에서 살펴보면 무지개 아파트는 이쪽에 있고요. 임해 삼성이나 임해 청구는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봇들은 여기, 그 다음에 산운마을은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세권에 있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지개, 임해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그 기대감이 없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연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지개 아파트, 임해 아파트 같은 경우 살펴보면 2단지, 5단지, 1단지 얘네들 다 95년도에 지어져서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가 되겠고, 임해 청구, 임해 삼성 같은 경우도 92년, 94년이니까 30년이 다 됐거나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뜨라고 사는 같은 경우는 한 1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7개 정도 되는 아파트 하락률이 높은 것 중에 이렇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는 중에 재건축 기대감으로 더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금리도 부담이 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돈이 돼야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 돈이 된 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하락도 더 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당의 하락폭이 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분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